오늘은 플리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제품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CCD 카메라를 대체할 카메라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이미징 파라미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차세대 시모스 기술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마 파이어와이어와 CCD 제품, 특히 CCD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CCD 센서의 단종 관련 공지는 2015년에 발표되었으며 파이어와이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종 관련 공지는 애플을 통해 200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포인트 그레이 때부터 현재 플리어까지 수천 대의 CCD 센서와 파이어와이어 인터페이스를 갖춘 카메라를 수출하였고, 사람들은 단종된 제품들을 대체할 새로운 센서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어떤 카메라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할 카메라를 고를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전자 제품처럼 신제품이면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TV를 살 때는 그냥 샵에 가서 신형 TV를 사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TV보다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카메라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카메라 센서, 해상도, 크기, 광학 포맷, 픽셀 사이즈, 이미징 성능 및 센서 외부의 인터페이스, 폼팩터, 렌즈 마운트, GPIO, 그리고 SDK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CCD 센서를 대체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체품에 대한 답은 항상 달라지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센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CCD와 CMOS의 성능 대비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CD와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높고 같은 광학 포맷에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낮은 리드 노이즈, 더 작고 가벼우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더 좋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신 CMOS 센서로 전환하면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최신 센서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죠.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차세대 카메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실제로 직접적인 교체가 필요한지, 성능의 향상을 원한다면 옵션이 변경될 것이므로 어떤 성능을 원하는지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고 시스템 비용을 줄이려면 시스템을 가능한 가깝게 유지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다른 것들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람에게 바로 보여지거나 이미지가 컴퓨터를 통해 바로 분석되어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려는 것은 센서 부분입니다. 카메라의 심장과 같고 센서 특성은 실제로 가장 큰 방식으로는 카메라가 캡처할 이미지를 정의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 카메라의 광학 크기, 광학 포맷, 픽셀 사이즈 및 실제 이미징 성능입니다. 주어진 다양한 인터페이스에는 해상도와 속도에 대한 이 곡선이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픽셀 수도 많고 프레임은 낮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초당 설정된 픽셀 수로 제한되어 취득됩니다. 만약 로우 이미지인 경우 호스트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픽셀당 8비트를 보내면 RGB의 경우는 데이터의 3배가 되므로 픽셀당 24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들죠. 주어진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러한 각 곡선의 어느 부분에 필요한 센서가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학 포맷은 렌즈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경우 매우 중요하며 많은 시스템에서 특정 센서용으로 설계된 맞춤형 렌즈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광학 포맷과 픽셀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인치 단위로 측정됩니다. 더 큰 광학 포맷은 센서의 전체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더 큰 렌즈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1인치 렌즈를 3분의 2인치 센서에 장착하면 여유 공간이 있지만 1.1인치 센서에 장착하게 되면 코너에 약간의 빛을 잃게 되는 비네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센서 크기입니다. 광학 포맷에 딱 맞게 렌즈를 디자인한 경우
센서 사이즈를 조금 더 쉽게 줄일 수 있으며 ROI를 적용하거나 화면을 자르는 것으로 센서 사이즈를 높여서 쓸 수는 있지만 테두리 부분은 쓸 수 없게 됩니다. 픽셀 사이즈, 광학 포맷 및 해상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큰 픽셀은 더 효과적으로 빛을 모으지만 주어진 광학 포맷에서 해상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픽셀을 더 작게 만들면 해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어진 해상도의 작은 센서나 주어진 사이즈의 높은 해상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미징 성능은 좀 더 복잡하며 이미징 성능의 대부분은 감도와 얼마나 많은 빛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빛이 그 픽셀에 의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저희 업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꽤 많이 마케팅한 양자 효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쯤부터 시모스가 CCD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시모스 센서의 양자 효율이 CCD 센서를 따라잡기 시작한 후로 양자 효율에 대한 많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모스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묘사하는데 실제로 비교하며 그것에 많은 초점을 두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 효율은 기본적으로 포토다이오드에서 전자로 변환되는 센서로 들어오는 광자의 백분율입니다. 따라서 양자 효율이 높을수록 센서가 들어오는 빛을 전하로 변환하는데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리드 노이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양자 효율이 높고 리드 노이즈도 높으면 리드 노이즈에서 해당 신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센서가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신호를 측정하는 절대감도 임계값도 매우 중요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효율은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25나노미터에서 최대 양자 효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RGB의 경우 베이어 필터 패턴을 사용하는 컬러 필터는 픽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파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센서를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일치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체의학 시스템에 형광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 관심 있는 특정 파장이 몇 개 있을 때 센서가 해당 파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해당 파장에서 우수한 감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자 효율의 특별한 경우는 근적외선입니다. 이는 반도체와 같은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실리콘 웨이퍼 등의 시료를 더 잘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센서는 이러한 파장에서 더 높은 양자 효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감도 임계값을 보는 것에 대한 요점으로 이러한 센서는 양자 효율이 표준 소니의 모노 센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리드 노이즈 또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해 보자면 양자 효율이 높지만 판독 노이즈 또한 높아지며 해당 파장에서 절대감도 임계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소니 프리지우스 글로벌 셔터 시머스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양자 효율은 약간 낮지만 리드 노이즈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감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상승하는 선을 보시면 그 선은 픽셀의 평균 밝기 대 픽셀에 들어가는 광자를 뜻합니다. 리드 노이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선의 시작점을 알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신호를 리드 노이즈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절대감도 임계값입니다. 이것이 양자 효율과 리드 노이즈를 결합한 중요한 측정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정은 세츄레이션 캐퍼시티입니다. 이는 픽셀이 채워지기 전에 캡처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다이오드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며 전자에서 측정하거나 광자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효율에 따라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큰 픽셀은 더 큰 포토다이오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전하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포화 용량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포화 용량을 높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의 일부가 더 나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해당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값과 가장 어두운 값 사이의 비율입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비트 뎁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거나 8비트 컬러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12비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카메라에 사용하는 경우 12비트 또는 16비트 픽셀 포맷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거나 사람이 직접 디스플레이에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보는 경우보다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바로 전달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은 정보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풀 12비트 ADC가 필요하지 않고 풀 16비트 픽셀 포맷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대역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드아웃은 두 가지 주요 CMOS 센서 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차별화 요소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왼쪽의 롤링 셔터 이미지와 같은 경우 한 번에 한 라인씩 읽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각 라인을 읽게 되며 그 물체가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선풍기를 이미징하는 경우 라인을 읽을 때마다 선풍기의 날개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글로벌 셔터는 전체 픽셀을 모두 정확히 동시에 판독하여 선명하고 왜곡이 없는 전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는 물건에 바코드 또는 찍고자 하는 것을 선명하게 찍고 싶으면 글로벌 셔터를 선호합니다. 확실히 롤링 셔터가 글로벌 셔터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글로벌 셔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점을 요약하자면 보시다시피 CMOS가 훨씬 낮은 리드 노이즈, 높은 세츄레이션 캐퍼시티, 더 우수한 절대감도 임계값,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훨씬 빠른 프레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CD가 유일하게 더 나은 부분은 일시적인 암전류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검은 이미지가 있는 경우 CMOS 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밝아집니다.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전자를 판독하기 때문입니다. CCD 센서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정말 긴 노출이 필요로 한다면 우주 천체 사진가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는 센서의 리드 노이즈가 매우 낮고 절대감도 임계값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지 적중이 잘 작동하므로 CMOS 센서는 CCD와 같이 장시간 노출을 하지 않고 여러 번의 짧은 노출을 한 다음 결합하는 방식으로 CCD 센서와 다르게 동작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더 나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CMOS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우주 천체 사진학계에서도 카메라를 CMOS 센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센서 기술에 있어서 정말 멋진 새로운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니의 3세대 프리지우스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9와 4.5 미크론 픽셀을 가진 센서이며 실제로 컨버전 게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게인 및 낮은 포화 용량 모드와 낮은 게인 및 높은 포화 용량 모드 사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웰딩 검사와 같이 굉장히 밝은 빛을 검사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더 높은 포화 용량을 원한다면 낮은 컨버전 게인 설정이 딱입니다. 생이악 또는 저조도 이미징 같은 경우 높은 컨버전 게인 즉 높은 감도 모두가 이상적입니다. 절대감도 임계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드 노이즈나 양자 효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4세대 프리지우스 저희는 얼마 전에 최초로 4세대 프리지우스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이 센서는 새로운 2.74 미크론 BSI 픽셀 구조를 사용합니다. BSI 픽셀의 경우 작고 컴팩트한 렌즈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IMX253 센서의 넓은 조리개의 C마운트 렌즈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으로 렌즈의 가장자리, 즉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꽤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작은 렌즈에서 더 높은 각도로 빛이 들어올 때 포토다이오드와 마이크로 렌즈 사이에 있는 배선층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배선층이 없는 후면 조명 픽셀 구조와 포토다이오드와 마이크로 렌즈 사이에 배선층이 없기 때문에 FOV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며 광자가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여 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이미지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센서의 가장자리를 향한 입사광의 각도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작고 훨씬 저렴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렌즈 제조사에서 몇 달 안으로 새로운 3인치 프리지우스 S 센서용 렌즈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세대 프리지우스가 출시되기 전에 2015에서 2016년쯤 출시된 1세대 센서는 IMX174와 IMX249 센서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인지라 가장 큰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순간 다크 노이즈, 즉 더 높은 리드 노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1세대 대비 차이가 크며 나머지 세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3세대 많은 부분이 1세대와 2세대의 중간보다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조금 더 나은 점은 다이나믹 레인지 정도입니다. 4세대 즉 소니가 프리지우스 S라고 부르는 이 센서는 BSI 픽셀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왼쪽의 양자 효율 차트를 보시면 인기 있는 2세대 IMX250에 비해 양자 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 다음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CCD 카메라는 파이어와이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만약 파이어와이어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파이어와이어로 제품을 출시 안 한 지 꽤 되었으므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이어와이어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USB입니다. 파이어와이어와 비슷한 케이블을 사용하며 단일 케이블을 통해 전력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USB의 장점 중 하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메모리로 바로 들어가므로 시스템 리소스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작은 규모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저전력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기가이더넷은 인기가 많고 유명한 인터페이스죠. 긴 케이블 거리를 제공하고 차폐 케이블이 매우 우수하여 EMI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터를 사용해 많은 양의 EMI를 생성하는 계측이나 로봇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IEEE 1588 정밀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타임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끼리 또는 네트워크에서 IEEE 1588을 지원하는 다른 장치와의 긴밀한 동기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은 전체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타임베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또는 POE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POE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특수 네트워크 카드나 스위치 또는 이더넷 데이터에 해당 전원을 추가하는 POE 인젝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DMA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는 패킷화됨으로 실제로 해당 패킷을 이미지 데이터로 재조립하는데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PC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저전력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넷 시장에서 새로운 종류 새롭게 개발된 10기가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2016년쯤 출시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더넷과 같지만 이더넷보다는 10배 빠릅니다. 10기가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는 오릭스 시리즈가 있고 큰 센서나 작은 센서로 매우 빠른 사양을 찾는다면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구형 코닥이나 CCD와 같은 종류의 APS-C 센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25에서 30메가픽셀 센서가 이상적입니다. 폼팩터 또한 CCD 카메라에서 CMOS 카메라로 교체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저희 제품 중 대부분의 CCD 카메라는 글라스 어퍼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했으며 이는 전면이 29x 44mm입니다. 플리어에서는 모든 새로운 카메라의 정면은 29x 29mm를 채택하였고 이전과는 같은 높이지만 직사각형의 모양 대신 정사각의 작은 카메라를 큰 마운트에 맞추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IMX544세대 프리지우스 센서 출시와 함께 해상도 0.3메가에서 최대 24.5메가픽셀까지 외형을 29x 29mm를 유지하는 것으로 모든 새로운 카메라의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따라서 플리어 카메라 중 블랙플라이 S 카메라를 쓰신다면 사양별로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양의 카메라로 교체하기 매우 쉽습니다. 만약 카메라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또는 인베디드 폼팩터로 하고 싶으신 경우 왼쪽 하단에 블랙플라이 S의 보드 레벨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유연한 인쇄회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매우 컴팩트한 두 개의 보드를 적충했습니다. 따라서 보드 레벨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공간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블랙플라이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소형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파이어플라이 S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 또한 사이즈가 매우 작으며 글로벌 셔터 CMOS 센서를 사용합니다. 기능이 많지 않지만 사이즈가 작으면 낮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가 있다면 렌즈 마운트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센서를 지원하려면 일반적으로 C마운트 카메라와 렌즈가 필요합니다. CS 마운트는 C 마운트보다 5mm 더 짧은 마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1.8인치 이상인 센서는 CS 마운트 렌즈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C 마운트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mm 접사링을 추가하여 CS 마운트 카메라를 C 마운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CS 마운트도 C 마운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변환하지 못합니다. 파이어플라이 S와 같이 작은 카메라는 S 마운트 또는 M12 마운트가 있고 F 마운트, C 마운트와 TFL 모두 지원하는 훨씬 큰 오릭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센서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렌즈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구형 카메라에서 최신 카메라로 전환할 때 GPIO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왼쪽 이미지는 블랙플라이와 블랙플라이 S 카메라의 최신 또는 현재 GPIO입니다. 반면 오른쪽과 같이 FLEA와 글래스 사퍼 시리즈는 다른 GPIO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다수의 고객을 위해 기능을 잃지 않고 GPIO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더 많은 양방향 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로직 블록이라는 기능으로 카메라에서 매우 복잡한 GPIO 기능을 구축하고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라인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IO의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코드를 설계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시모스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시모스 전환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CCD와 달리 시모스 센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반도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와 동일한 기술로 제작됩니다. 또한 전용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경제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소니가 CCD 센서를 단종시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CCD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 생산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반면 시모스는 특수 제조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와인딩을 시작해도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CCD와 달리 시모스에는 많은 특수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CD 센서는 일반적으로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지원과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추가적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센서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드라이버 IC가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카메라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소니가 시모스 센서에 대해 평생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니 측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할 경우 계속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모스 센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모든 제조업체가 소니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만 봐도 저는 시모스의 단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센서들, 심지어 1세대 센서인 IMX174와 IMX249도 아마 10년 동안은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센서들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모스 센서가 반도체와 동일한 생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 중인 모든 반도체에 적용되는 모든 연구 및 개발 작업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모스 센서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sales@finestek.com으로 연락주세요.